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그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부가체계 개편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단계는 또 뭐냐, 이번에 2단계 개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현재 저희 부가체계,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저희가 유리지갑이라고 할 정도로 소득 파악이 투명하기 때문에 월급 소득에 기준으로 대해서만 부과하는 부과를 거잖아요.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는 저희가 소득이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맞아요.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지적이 있고요. 어허.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가입자에 붙어 있는 이제 피부양자분들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좀 무임승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득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만큼 건보료를 내자 이런 기치에서 좀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런 건 좀 이제 그간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과거 같지 않지 않냐, 이제 소득이 많이 파악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배경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17년 3월 달부터 이미 국회에서 1단계와 2단계를 이렇게 개편해라라고 이제 합의안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단계적 개편안을 주셨고 18년 7월에 이미 1단계 개편을 했고 올해 이제 나머지 과제들을 모아서 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그냥 아주 단순한 관심사는 이거거든요, 사무관님. 네네. 보험료 오르는 거죠? 거의 다 내려가십니다. 에? 네. 거의 다 내려가십니다. 네. 에이, 진짜요? 일단 지역가입자들의 경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역가입자 중에서 561만 세대, 그러니까 약 65% 정도가 24% 보험료가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월로 치면은 한 3만 6천 원 정도 내려가시고요. 24%가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 비해서 4분의 1이 그렇습니다.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외 35%가 그런 보험료가 폭등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외 35%도 대부분 보험료가 현행 유지되십니다. 그러면 그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죠. 아까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에다가 재산 네네. 합해가지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이제 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부가체계 개편 내용 자체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주된 목표다 보니까 재산, 자동차, 소득 모두를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댔습니다. 예. 먼저 재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재산이 이제 국민들이 가장 좀 부담이 크신 부분이고 불만이 많으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현재는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 부분은 기본 재산이니까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공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은 재산 규모에 따라서 500에서 1,35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5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으시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개편이 되면은 일괄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액이 커지는 거네요. 네. 근데 5천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 5천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재산세 과표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시가로 말씀드리면 대략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지금은 지역가입자 60%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은 40% 정도만 납부하시게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요? 예, 자동차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100이란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이제 오래된 차도 100이랑은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잔존가액 저희가 시가, 중고가액 그런 기준을 좀 감가상각된 기준까지 다 포함해서 4천만 원 미만 차는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건보료를 내고 계시는 차량이 180만 대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차는 12만 대로 줄어들어서 15분의 1 정도로 뭐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의 경우도 저희가 지역가입자는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기고 있어요. 딱 들으셔도 바로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복잡한데 되게 복잡해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게다가 이게 굉장히 역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소득이 낮으실수록 건보료가 소득 대비 높게 산정되게 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복잡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고 평평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직장 가입자랑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 6.99%, 올해 같은 경우가 6.99%고요. 그만큼 일정 비율로 내도록 하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역가입자 거의 대부분들이 보험료가 내려가게 돼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1인당 대략 얼마나 인하되는지 혹시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36,000원 정도 내려가십니다. 36,000원 정도? 예. 물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네네네. 더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요? 네, 피부양자의 경우는 일단은 98.5%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채 개편과 아예 관련이 없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 안 내시고 지금처럼 건강보험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상위 1.5%,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1.5% 분들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를 내시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지금까지는 안 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이 상위 1.5%에 해당이 되면 따로 건보를 내야 된다. 그럼 1.5%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네, 지금까지는 연소득 기준으로 3,400만 원이 넘으시면은 지역가입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좀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봐도 최근에 이제 물가 위기다, 이제 금리도 높아진다 이래서 서민 경제 어려운데 건보료까지 갑자기 크게 오르면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2026년 8월, 그러니까 저희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경감을 해드릴 예정이고 올해는 1년 차라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깎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그냥 아무튼 그 직장 가입자에게 혹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직장 가입자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98%는 이번 부가채 개편과 관련이 없이 현재 내고 계시는 보험료만 내면 되시고요. 오늘 한 조간은 보험료 또 오를 거다라는 어떤 거 전망 기사로 좀 장황하게 써놨던데 그럼 그 잘못된 진단입니까? 그게 부가 체계와 건보료율은 좀 두 개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건보료가 6.99%인데 그 요율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건보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요게 또 핵심이네. 요율이 그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하시는 분들과 이제 건보료와 연관된 의료기관 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올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요율 인상 폭을. 요율 인상의 경우는 저희가 장기 추계 같은 거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네, 사무관님 지금 핵심을 살짝 피해가고 계십니다.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에 건보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까? 저희가 그간에 좀 부적정 이용이라든가 과다 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된 것들이 있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건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출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건보 재정에 있어서 지출을 좀 줄이고 이제 관련해서 대책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그래서 받고 계시는 혜택의 일반적인 내용을 손대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이 이용하시는 과이용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도용하신 그런 부적정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경각심 갖고 계시는 외국인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좀 그렇잖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체류를 해야지만 지역 가입자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의 피부양자 같은 경우 입국 즉시 지금 허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부터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저희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쇼핑하는 분 있죠. 1년에 의료기관을 1,000번 이상 2,000 몇 번도 있던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요번에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국 1등 이제 그런 분이 이제 1년에 2,000번 넘게 쓰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고요. 예. 좀 사례를 파악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용이 진통제 주사를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진통제 주사 그 자체는 이제 필요하신 분에게는 중요한 처방이지만 이 정도 맞으시면은 저희 재정에도 악영향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그 환자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회보험이다 보니까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떼가고 마무리 좀 아픈데 못 해주셔야 될 것 쓰게 한다 같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과 이제 재정 건전성 두 가지 같이 균형을 고려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웅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이었습니다.